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내생남녀 물리2 이제 물리의 이중성 수능 3점 테스트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은 다음은 하얗게 탄 연탄재 A의 구멍이 검게 보이는 것과 연탄불을 피운 연탄비의 구멍에서 빛이 나는 것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철수형이 민수가 대하는 모습이다. 여러분 연탄 아세요? 요즘 학생들 잘 모를 것 같아요. 선생님 때는 이제 연탄을 피웠었거든요. 예. 어쨌든 이건 뭐 석탄 뭉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구멍에다가 이제 뭐 공기도 잘 빠져나가게 만든 것도 있지만 이제 연탄집게로 찝어가지고 들기도 좀 편하게 이제 사실 이제 구멍을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공기가 좀 더 잘 통해서 요 속까지 잘 타게 만들려고 뭐 그런 겁니다. 예, 옛날에는 연탄 많이 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석유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로 넘어가는 거죠. 가스 보일러로. 자, 어떻습니다. 어떻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자, A, B의 구멍을 흑채로 간주했을 때, 제시한 의견이 옳은 사람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보죠. A의 구멍의 모양에 따라 우리가 보게 되는 구멍의 색이 달라져 있는데, 모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온도하고만 관련이 있죠. 그쵸? 색깔은. 자, 그 다음에 B의 구멍에서 나오는 빛은 B의 구멍에서 방출되는 거다 해가지고 흑채로 봤기 때문에 빛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복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방출되는 거다. 그래서 0이 맞는 내용 되겠고, 그 다음에 B의 구멍에서 나오는 빛의 색을 통해서, 색깔을 통해서 구멍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어. 이게 바로 흑채에 대한 특징이죠. 이게 별의 표면 온도를 알 수 있는 게 그 별의 색깔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별들이 바로 뭐냐면 흑채 복사를 한다고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얘기한 것은 0이야 민수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반지름이 3R, 5R이고 표면의 절대 온도가 TA, TB인 구형의 두 흑채 AB가 나타낸 것으로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A가 B의 9분의 25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애가 방출한다고 봤을 때, 똑같은 크기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온도로만 비교하면 되겠지만, 여기는 온도 플러스 이 등치가 더 이제 뭐 양을 많이 이 면적에 해당하는, 요 표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또 에너지를 많이 뿜어내겠죠. 이제 그것까지 고려했을 때 A가 B의 9분의 25배라는 얘기예요. 시간만 같이 맞춰놓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크기는 얘네들 크기를 그대로 적용했다. 똑같이 안 맞춰놨다. 그 얘기가 되겠고, 나는 A, B의 복사 스펙트럼 PQ의 순서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으로 파장 1, 파장 2는 흑채 복사에서 파장에 따른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가 가장 큰 파장이라고 해서 딱 보면 파장 1이 더 짧죠. 그러니까 얘가 더 진동수가 큰 거가 되겠고, 따라서 이쪽이 에너지가 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방출되는 이 양을 봐도 지금 요 P라고 돼 있는 것이 여기 이제 온도가 높은 거가 되겠고요. Q라는 애가 온도가 낮은 거가 되겠습니다. 그쵸? 온도가 낮은 거. 그래서 이것만 봐도 얘가 높은 온도다. 훨씬 더 높은 에너지를 지금 많이 뿜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우선은 P는 A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건 계산을 좀 해봐야 돼요. 어렵게 계산하지 말고. 이거를 고려했을 때, 자, TA의 4승에다가, 거기다가 지금 얘는 얼마냐면, 그냥 요 R 생략하면 면적이 얼마예요? 4파이 R의 제곱이니까 이거 그냥 9입니다, 9. 9 곱한 거랑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비교해보면 TB의 4승에다가 얘가 뿜어내는 그 에너지 총량을 우리가 계산해보면 이 에너지 밀도에다가 그 다음에 5의 제곱 25 이렇게 뿜어내고 있거든요. 되겠죠? 바로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지금 A가 B의 9분의 25배라는 것은 이게 이제 똑같이 되려면 양쪽에 9를 곱해주면 9A는 25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게 A 대 B라는 게 얼마가 되냐? 25대 9가 된다는 얘기니까 이 문제 나와진 조건을 여기 살펴봤을 때 지금 이렇게 계산한 게 지금 에너지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사 에너지의 B니까 이게 이제 25대 9가 된다는 얘기. 요 계산해주면 내양과 외양 이렇게 해주면 TA의 9의 제곱, TA의 4승의 9의 제곱과 TB 4승의 25의 제곱이 같기 때문에 요거 루트들 제거해주면 그러니까 루트들 한 번씩 씌워주면 요거 제곱 남고 9 남고 또 한 번 해주면 T 남고 3 남고 그래서 3TA와
요거는 두 번 해주면 5남, 그러니까 25의 제곱은 25 남고 5 남고 하니까는 5T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이 온도의 B는 TA 대 TB는 얼마가 나오죠? 5 대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죠? 그럼 온도가 A가 높기 때문에 요 P에 해당하는 게 이제 여기 TA가 되겠네요. TA. 그렇죠? 그 다음에 요 Q에 해당하는 게 TB가 되겠고요. P는 A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내용 되겠고. 자, TA 대 TB는 5 대 3이죠. 그래서 5 대 3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파장은 요거랑 역수잖아요. 파장 A와 파장 B는 어떻게? 3 대 5 역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9 대 25가 아니고 얼마가 돼야 됩니까? 예. 3 대 5가 돼야 된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예,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뭐 이렇게 좀 말이 많은데요. 한번 볼게요. 다음은 빈의 공식, 레일리 진스 공식, 프랑크의 양자설을 설명한 내용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길게 설명했지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빈은 실험에서 관측된 흑체 복사 스펙트럼을 토대로 빈의 공식을 찾아내었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요거는 이제 그 자외선 영역에서 진동수가 높은 영역에서 잘 맞았던 겁니다. 반면 이제 레일리 진스가 이제 얘는 자외선 영역에서 파탄이 났던 애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일리는 흑체 통안에서 갖춘 전자기파 에너지 균등 분배 이론. 에너지 균등 분배 이론 이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웨이브 넘버, 이 흑체 안에서 막 반사되는 이 웨이브 넘버에서, 그쵸? 여기다가 우리가 균등 분배 에너지 얘네들을 다 세서 이 에너지 저기 쉽게 말하면 웨이브 숫자에다가 균등 분배니까 KT 기억나죠? 여기 이제 2분의 1 KT인데 2분의 1 KT인데 이 녀석은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도 가지고 있지만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유도가 2예요. 곱하기 2를 해주면 여기 KT가 됐다. 이제 이런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몰라도 관계없지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차라리 이게 그래도 좀 이런 거 좀 봤던 건데 이게 낫지. 갑자기 에너지 균등 분배 이론 이러면 더 어렵다고 이게 말로 한글로 돼 있으면. 자, 진수와 함께 상수항을 찾아 레일리 진스 공식을 완성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프랑크는 빈의 공식을 수정하면 흑체 복사 스펙트럼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흑체 복사에서 진동수가 F인 전자기파 에너지는 어떤 특정 한 값의 정수배 그래서 하 F라는 거 거기다가 N배 이렇게 하면 되죠. 요 N이 양자수라고 한 겁니다. 그 에너지는 덩어리 그렇죠? HF 하 F라는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가는 파장이 긴 영역 아니죠. 여기 에너지가 높은 영역이니까 요거는 파장이 짧은 영역이에요. 그렇죠? 빈의 법칙은 그래서 흑체 복사 스펙트럼 결과 일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잘못됐고요. 나는 파장이 짧은 영역에서 흑체 복사 스펙트럼의 세기가 무한대가 되는 자외선 파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에너지가 높은 영역에서 파장이 짧은 영역이니까 맞는 내용. 그러니까 이게 진동수냐 파장이냐 이걸로 말장난을 해요. 그것만 좀 여러분 주의하기 바라겠고요. 다는 하F다. 맞는 내용이죠. 양자화 되어 있는 거 에너지의 양자와 정답은 니은과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구형의 흑체 ABC의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와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선 A부터 살펴볼게요. 얘 온도는 TA라고 나타나면 얘 사승만큼 뿜어내면서 등치를 보니까 1이에요. 1의 제곱. 그렇죠? 그랬더니 얘가 4, 2라는 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그다음 B를 한번 볼게요. TB의 4승만큼의 에너지에다가 거기다가 얘 등치 보게 되면 2가 되겠네요. 그쵸? 요거의 제곱이니까 그랬더니 얼마를 뿜어내냐면 2를 뿜어냅니다. 이제 2 생략할게요. 얘도 근데 생략하자.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녀석 C 한번 볼게요. TC의 4승에다가 걔가 등치가 얼마만큼 등치로 뿜어내냐면 9예요. 그쵸? 3의 제곱이니까 9만큼 했더니 그랬더니 1을 뿜어내더라 이거예요. 됐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옳은 것만 골라라. 흑제 표면의 절대 온도를 물어봤는데 온도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 살펴봐야 되겠죠. 자, 얘네들을 살펴보게 되면 A와 B를 비교하는 거니까 요 에너지가 우선 같은 상황에서 비교를 해봐야지만 이때 온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게 4고 요게 2니까 여기에 2배를 해줘야지 똑같아집니다. 그쵸? 요쪽에다가 2배 해주면 TA의 4승 곱하기 1하고 여기에 2배 해주면 4 곱하기 이제 이렇게 그냥 요 순서대로 쓸게요. TB의 4승 곱하기 여기도 2를 곱해줘야 되니까 4 한 것이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TA 4승 대 TB 4승이 4 대 1이 되기 때문에
TA 대 TB 온도의 비를 보게 되면 루트 한번 2 나오고 한 번 다음에 루트 2 대 1이 되겠네요. 그래서 A가 B의 루트 2배다 맞는 내용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면적까지 고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면적까지 우리가 나눠줘서 생각했을 때 복사하는 에너지는 순수한 그때 에너지는 면적을 제거한 그쵸? 이 온도에 의해서만 얘네들이 실제로 뿜어내는 실제 에너지 양만 계산하는 야 이거를 하면 안 되고 요것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요게 순수하게 에너지 뽑아내는 애들이고 그러한 뽑아내는 그 에너지 이게 이제 질이야 질 그리고 그 질에 해당하는 애들이 얼마큼 양적으로 있느냐까지 계산해 준 게 총 에너지 양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단위 시간 동일하게 잡고 면적도 동일한 상황에서 라고 하니까 자 TA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뽑아내고 있어요. TA 사승이 4만큼 뽑아내고요. 그렇죠? TB라는 건 순수하게 얼마큼 뽑아내고 있다. 면적 날려주면 1만큼 뽑아내고 있고요. 2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TC라는 거는 얼마만큼 뽑아내고 있냐면 9분의 1만큼 뽑아내고 있는 거죠. 됐죠? 자 B와 C를 비교하라 그랬으니까 9대1이 되겠죠? 9대1 그렇습니다. 9대1 이해가죠? 지금 에너지를 비교하라 그랬기 때문에 요 자체가 지금 얘네들이 뽑아내는 에너지거든요. 온도를 구하라 그랬으면 다시 뭐 이게 뭐 루트를 이제 막 씌워가지고 TB, TC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이 뿜어낸 에너지를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요 지금 사승한 거 자체가 에너지예요. 1대 9분의 1이니까 9대 1이 되겠죠. 그래서 B가 C의 루트 3배가 아니고 9배죠. 9배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D은 흑체 복사에서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가 가장 큰 진동수는 A가 C의 6배라고 되는데 자 여기서도 주의 파장을 물어본 게 아니고 진동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온도의 비를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온도의 비 누가 온도가 제일 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파장을 물었다 그러면 온도가 큰 애가 파장이 짧은 거죠. 그래서 요 비율 온도를 구한 다음에 그 비율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역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진동수니까 그냥 온도 비만 체크하면 되는 거죠. A하고 C니까 얘네들 비교하라는 거거든요. 요거 됐죠? 그럼 요거 TA의 4승 대 TC의 4승이 4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분의 1이니까 벗겨주면 자 벗기겠습니다. 한 번 벗기면 요거 또 한 번 벗기면 루트 2 대 루트 3분의 1이 되니까 요거 어떻게 되죠? 루트 6대 1이 되겠죠. 루트 6대 1 루트 6대 1 그래서 A가 C의 6배가 아니고 어떻게 되죠? 루트 6배가 돼야 됩니다. 루트 6배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확하게 체크해야 돼요. 요게 이제 파장으로 묻느냐 아니면 여기서는 에너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그거 요 상태로 우리가 풀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단위 면적당 그래서 여기 면적을 다 날려주는 겁니다. 얘것들을 동일하게 없애주는 거 이런 것들을 이 문제 그래서 보면서 한번 차근차근 연습해봐서 개념을 완벽하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또 말이 많아. 5번인데요. 한번 볼게요. 다음은 금속판에 빛을 비추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빛은 파동이라는 입장의 설명이다. 자, 세기의 문제, 빛의 밝기 문제죠.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전기장의 세기도 증가하므로 금속판에서 튀어나온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도 증가한다라고 해서 파동으로 봤을 때. 근데 입자로 봤을 때는 뭐예요? 빛의 세기는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빛의 에너지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비달갱이 개수가 많은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어떻든 파동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진동수 문제 이제 이게 에너지죠. 빛이 충분히 세게 말하면 광전 효과는 어떤 진동수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계속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줄 때 제대로 물건값보다 큰 진동수를 줘야 되죠. 그래서 어떤 진동수라도 다 내는 거 안 돼요. 한 번 줄 때 쭉 연속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번 줄 때 어떻게 물건값보다는 큰 진동수를 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파동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시간 지연의 문제 보게 되면 방출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입사된 빛으로부터 흡수함으로 세기가 약하다면 전자가 튀어나온 데 필요한 에너지를 축적한다. 이것도 연속적이거든요. 쭉 누적되다 보면은 물건값 이상이 되면 그 다음에 출발한다고 하는데요. 돈 한 번 딱 줄 때, 그쵸? 그게 그 물건값보다 이상이면 나가고 아니면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충분히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 이게 파동에 대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요 자체를 좀 여러 번 읽어보세요. 이 내용 자체는 이렇게 별것도 아닌 내용을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되고 안 되고를 여러분들이 딱 개념 잡기에는 그런 좋은 내용들, 대표적인 내용들이 지금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자, 광전효과 실험을 토대로 우리 위의 설명에 대해서 옳은 의견을 제시한 사람을 있는 대로 보면 지금 광전효과니까 입장으로 이제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철수부터 보면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숫자만 증가할 뿐 최대 운동 에너지에는 변함이 없어. 심부름 시키는 부모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돈을 더 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광전자, 여러분 심부름 시키는 사람들만, 그 자녀들만 많이 심부름 가는 거고, 여러분의 용돈이 늘어나진 않아요. 돈 더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맞는네요. 그쵸? 금속판에서 전자가 튀어나오기 위해서는, 심부름 가기 위해서는 광자의 에너지가 심부름 값이 금속판의 값, 이람수, 물건 값보다는 커야 어떻게 된다? 심부름 간다. 즉 빛의 진동수, 돈을 뭐 물건 값보다 많이 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말이 얼마나 어려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민수, 광자는 전자와 단 한 번의 충돌로. 우리 부모가 나한테 심부름 시키죠. 난 동네 바보 아니야. 온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막 집중해서 심부름 시키진 않아. 에너지를 전달함으로 광자의 에너지가 충분히 크면, 돈을 충분히 주면 세기와 관계없이 여러 명이 시키는 거랑 관계없어. 나는 우리 부모의 명령만 들을 거야. 그치? 부모의 심부름만 금속판에서 광전자가 바로 튀어나온다. 충분한 돈만 주면 부모님 시켰다면 나는 심부름 간다 이거예요. 맞는 내용. 그래서 철수, 영희, 민수가 모두 답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철수가 인터넷에서 광전효과의 모의 실험을 한 후 정리한 내용이다. 그래서 뭐 되게 복잡하게 보이는데 그냥 동계산이에요. 종류가 다른 금속판 A, B. 자, 그럼 이게 물건값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금속판이 다르다는 얘기는. 누가 싸고 누가 비싸고 뭐 이런 거 있겠지? 또 파장으로 줬어요. 주의하세요. 그렇죠? 진동수를 바꿔서 선생님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기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건 양입니다. 자, 단색광. 그러니까 이 심부름 시키는 부모의 양입니다. 어떤 부모들이 어떤 자식들한테 이제 뭐 많이 시키냐 아니냐 이거죠. 단색광을 비추고 회로 흐르는 광정류의 세기를 기록한다. 단색광의 파장을 이제 F2로 바꾸고 난 다음에 B에 비춘 후 광전류의 세기를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파장 남다2 세기 I2인 단색광을 AB에 비춘 후 광전류의 세기를 기록하고요. 전압을 조절하면서 파장 2 I2인 단색광을 AB에 비춘 후 정지전압. 정지전압이라고 한 것은 결과적으로 내 용돈이랑 똑같은 거죠. 내가 용돈이 많을수록 막기 힘들다는 거예요. 미친듯이 심부름 가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드렸었죠. 좋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진동수 1에다가 전류 I1, 여기도 진동수 2로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같은 A란 거 사올 때 이 F1 받고 지금 여기 광전류가 흘렸다는 얘기, 광전자들이 흘러나왔다는 얘기, 심부름 갔다는 얘기죠. 근데 F1을 받고 B는 안 나갔어요. 그럼 뭐예요? B가 비싸다는 얘기지. 얘가 이람수 크다는 얘기예요. 쉽죠? 그 얘기예요. 똑같은 돈을 줬는데 얘는 사러 갔는데 얘는 못 사러 갔다는 얘기는 얘는 돈이 부족했다는 얘기거든.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남다2 F2라는 걸 했을 때 여긴 나갔죠. 지금 이 F2라는 것은 분명히 얘가 지금 F1 줬을 때는 못 나갔는데 F2 줬을 때는 나갔다는 얘기는 F2가 훨씬 더 진동수가 큰 겁니다. 돈을 더 많이 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벌써 이람수 체크했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파장으로 보게 되면 파장은 얘가 긴 게 되는 거지. 요거 저기 남다원이 우리 여기까지 이제 체크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빈칸 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돈 적게 줘도 A는 사러 나갔단 말이야. 돈 더 많이 주면 당연히 어떻게 돼? A 사러 나가겠지. 근데 여기 보면 전류에 심부름 시키는 사람은 똑같기 때문에 그 양은 똑같기 때문에 여기도 IA 그대로 흐르죠. 그럼 차이는 뭐예요? 여기는 내 용돈이 적겠지만, 그쵸? 내 돈, 쉽게 말하면 내 용돈이 적겠지만 여기는 내 용돈이 많겠죠. 돈 더 많이 주고 똑같은 A 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이 심부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되게 헷갈려요 이게. 그래서 그 개념을 먼저 조금 촌스럽긴 하지만 촌스러운 거 아니야 사실. 되게 멋져 내가 봤을 때. 광쌤의 심부름 모형은 예술이야. 어쨌든 간에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 이제 완벽하게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한 거죠. 되겠죠? 그럼 과정 3은 뭐냐면 지금 얘도 F2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I1에서 I2로 바뀌었으니까 요거 두 개 비교하면 되겠네. 지금 돈을 똑같이 주고 지금 여기 보세요. B를 사러 갔을 때 얘도 사러 갔고 얘도 사러 갔는데 얘는 똑같이 사러 가는 건 맞는데 2배 더 많이 사러 갔죠. 그 얘기는 뭐예요? I2가 I1보다 크다는 거예요. 심부름 시키는 부모가 얘가 더 많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애들이 더 많이 온 거야. 2배만큼 더 많이 온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건 어떻게 써야 돼? I1보다는 I2가 더 많은 거예요. 큰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럼 여기도 보세요. F2 줬으면 A 당연히 사러 가겠지. 사러 간다고. 근데 I2가 분명히 전류가 I1보다 크다 그랬지. 여기서 보면 I1보다 크다 그랬지. 그럼 얘도 어떻게 돼? 얘도 더 많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IA 다시라는 것은 어떻게? 더 얘도 많이 간단 말이에요. 심부름 시키기 많기 때문에. 충분히 사올 수 있으면서도 이거 심부름 시키기 많기 때문에 요 IA보다는 크겠다. 요 상황이에요. 되겠죠? 요 정지전압이라는 건 내용돈이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요거를 보게 되면 지금 요 두 상황에서 물건값이 B가 비싸. 그러니까 똑같이 F2라는 돈을 줬단 말이야. F2라는 돈을 줬는데 얘는 A를 사오는 거지. 그럼 여기는 뭐야? 얘는 내 용돈이 크기 때문에 정지전압이 얘가 큰 거죠. 얘를 막기 힘들어요. 왜냐면 내 돈이 커지니까. 반면에 얘는 똑같은 돈을 줬는데 물건값이 비싸기 때문에 A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정지전압이 어떻게 된다? 작은 겁니다. 정지전압은 A가 더 큰 거죠.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심부름 모델로 생각하면 되게 간단해요. 안 그럼 이거 여러분 되게 생각보다 헷갈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차근차근만 해보면 되겠죠. 자, IA하고 IA 다시가 있는데 IA 다시가 IA보다 크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반대로 됐습니다. 잘못됐고요. 여기 이제 진동수를 봤을 때 어느 게 더 지금 돈 많이 준 거예요? 진동수 F2가 컸단 말이에요. 근데 파장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역수니까 그래서 니은 맞는 거고요. 정지전압은 A가 더 맞기 힘듭니다. 예,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내 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도 맞는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됐죠? 예. 자, 이어서 7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시 광전효과 문제인데요. 가하나는 각각 강전효과 실험장치의 금속판 PQ에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물건값이 되겠죠. 단색광 A, B와 AC를 비추었다 해가지고 총 3개가 나오네요. 3개. 전압에 따른 광전율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가에서 AB를 비추었을 때 정지전압은 V1이고 나에서 AC를 비추었을 때 정지전압은 각각 V2, V1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골라라. 자, 우선은 요 그래프를 봤을 때 요게 한쪽씩 봐야 된다 그랬죠. A하고 B하고 정지전압이 같다는 것은 뭐냐면 받은 돈에서 물건값, 지금 여기서 금속판 P 똑같은 물건이니까 물건값을 뺀 내 용돈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A하고 B하고 받은 심부름값 역시 어떻게 된다? 동일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받은 심부름값, 여기 엄마가 주는 돈, 그러니까 A가 주는 돈, B가 주는 돈, 요 심부름값의 진동수, 요 진동수는 동일하다. 아, 이거 뭐 이렇게 또 복잡하겠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됐죠? 대신에 A보다 B가 훨씬 더 여기 이쪽으로 보게 되면 전류가 광전류, 전자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니 여기는 심부름 시키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부름 시키는 사람을 전류로 표현하면 A하고 B라고 하게 되면 B가 더 지금 어떻게 된다? 더 많이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걔네들 심부름 하려고 하는 애들이 많이 몰려온 거지, 마트에. 됐죠?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고. 이 녀석 비교해 볼게요. 이거는 금속판이 Q라는 애예요. 이제 다른 가격의 애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정지전압이 큰 애가 누가 정지전압이 크냐면 얘가 맞기가 더 힘든 게 A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똑같은 금속판 Q라는 가격, 이 물건을 사러 왔는데 얘가 더 정지시키기 힘들었다는 얘기는 얘가 돈을 더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가 준 부모님의 빚,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 광자가, 그러니까 빛이 준 에너지를 살펴보게 되면 HA하고, H가 아니고 FA하고 FC죠. C를 보게 되면 A가 돈을 더 많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미친 듯이 막 심부름 가는 거지. 억지로라도 막 막는데도 막기 너무 힘들었어 막. 반면에 C가 적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 튀어나온 애를 보게 되면 이때 전류 똑같이 심부름 시키는 부모의 수를 비교해 보면은 A하고 C를 비교해 보면 누가 C가 더 많이 나왔다. 이제 그게 다예요. 됐죠?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단색광의 색이 부모를 지금 비교하는 건데 누가 어떤 부모가 심부름을 많이 시켰냐 이거예요. 이 빛의 색이라는 것은 입자적으로 봤을 때는 광자의 개수거든요. 세기가 세다, 광자의 양이 많다, 빛이 밝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단색광의 밝기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A하고 B를 비교하는 거니까 A하고 B를 비교해 보면 B가 훨씬 밝은 거죠. B가 더 심부름 많이 시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B가 A보다 크다. 맞는 내용 되겠고요. 진동수를 물어봤는데 B하고 C 비교하는 거니까 B하고 C니까는 B하고 C. 이거 비교가 바로 안 되는데? 한번 여기 볼게요. 진동수는 B가 C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A하고 B하고 같구나.
그쵸? 요게 이제 그러면은 요게 B하고 똑같잖아. 그러면 B가 C보다 크네요. B가 C보다 작다라고 해서 이거 틀렸습니다. 자, 이람수는 물건값을 물어봤어요. 그쵸? 물건값은 P가 Q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통적인 요소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A가 공통적이네요. 여기서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보게 되면 똑같은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FA 여기도 FA랑 똑같은 돈을 받았는데 얘가 더 미친듯이 심부름 갈란다는 얘기는 뭐예요? Q가 싸다는 얘기지. P보다 Q가 싸기 때문에 지 용돈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람수는 물건값은 P가 더 큰 겁니다. 얘가 더 싼 거고요. P가 Q보다 작다 해서 여기 잘못됐어요. P가 Q보다 크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8번 광전효과 또 동계산 문제 되겠는데요. 실험장제 금속판 A, B 물건값이 각각 다르고요. 파장으로 또 주어졌네요. 그러니까는 3점짜리라고 진동수를 파장으로 줬습니다. 한 번 더 바꾸라 이거죠. 단색광을 비추었을 때 방출된 광전제의 최대 운동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내 돈을 얘기한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여기 A에 대한 거 B에 대한 거 사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 파장은 그냥 F0로 놓고요. 요 진동수로 요거는 3분의 2 진동수 요것도 F0로 놓으면 요거는 3분의 2 F0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럼 요 관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A 물건 사는 거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A 물건 값을 그냥 A로 놓을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 F0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요. F0라는 돈 받아가지고요. A 물건값 샀어요. 그랬더니 내 용돈이 얼마가 됐냐면 4가 됐습니다. 4, 2, 제로인데 2 제로 생략할게요. 두 번째는요. 이 지금 얼마를 받았냐면 3분의 2 F0라는 돈을 받아서요. A랑 똑같은 물건을 샀더니 내 용돈이 2밖에 안 됐어요. 남은 돈이. 그쵸? 요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우선 계산해 보게 되면 요거 빼버리면 A가 사라지니까 3분의 1 F0라는 것이 2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F0라는 것은 얼마가 되냐면 6이 되네요. 6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정확히 쓰면 이제 6이 제로가 되는 거죠. 6이 6이면 A는 얼마? A 값은 A 가격은 얼마가 되냐면 2 제로가 되는 거죠. 됐죠? 끝났어요. 그럼 이제 이게 F0 그 다음에 3분의 F0 똑같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그대로 나타내 볼게요. F0 받아가지고 이제 뭐 F0도 이렇게 쓰면 되겠다. 6, 2로 됐으니까 6으로 쓸게요. 그냥 처음부터 6 받아서 B를 샀더니 얼마 남았어요? 이거예요. 첫 번째는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요거는 3분의 2 F0는 그럼 얼마입니까? 4죠. 4 받아서 B를 샀더니 1 남았대요. 그럼 B가 얼마예요? 이게 3이란 얘기죠. 3이 제로니까. 그럼 여기 3 빼면 얼마? 3이 제로. 3 남았다 이 얘기죠. 끝났어요. 이겁니다. 자, A의 금속판 A의 이람수 물어봤을까요? A의 가격은 얼마? 2입니다. 2. 맞고요. 그 다음에 금속판 B의 파장이 2분의 5 파장 람다 제로인 단색광을 비추면 광전자는 방출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B가 가격이 얼마예요? 3이잖아요. 3. 그렇죠? 거기에 그러면 최소한 어떻게 되냐면 진동수가 3보다 큰 걸 줘야 되는데 5분의 2 파장이니까 저기 뭐 2분의 5 파장이니까 이거 진동수로 바꾸면 5분의 2 진동수잖아요. 택도 없지. 그렇죠? 3짜리를 사야 되는데 지금 1도 안 준 거예요. 1도 안 준 거. 그러니까 방출되지 않는다.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그 다음에 가는 3, 2, 제로라고 했는데 가는 아까 계산했지만 3 맞죠? 3, 2, 제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광전 효과가 이래요. 이렇게 여러분들 심부름 모델 잘 적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컴퓨터 산란 실험에서 입사한 X선이 정지해 있는 전자 충돌에서 산란되는 것을 나타낸 거죠. 그때 산란각이 이제 파이로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나는 두 개의 산란각에서 얻은 컴퓨터 산란 실험의 결과를 나타낸 거라고 해서 우선은 산란 각도가 그 앞서서 선생님이 그 이전 문제에서 요거를 좀 자세히 정의했는데 얘가 직진해서 각도가 줄수록 이게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 산란 각도가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파장이 지금 요 상태에서 요 파장이 이런 상태에서 좀 이렇게 좀 파장 간격이 요 상태에서 이만큼으로 길어졌어요. 파장이 길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 손실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 은근히 헷갈린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파이가 45도가 있을 때랑, 자, 45도가 있을 때랑, 그 다음에 파이가 90도일 때, 요걸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때 요 X선의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아무래도 각도가 이렇게 딱 이쪽에 모이는 게 에너지가 세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에너지가 셉니다. 반면에 요 각도가 더 벌어지게 되면 그만큼 에너지가 떨어지죠. 됐죠? 그렇다면 전자의 에너지는 얘 지금 그 X선의 에너지가 크다면 전자의 에너지는 반대로 어떻게 된다? 이때 작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때 에너지가 작을 때는 그만큼 에너지를 받았을 테니까 큰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은 이 전자의 산란각을 물어보게 되면 이게 아마 3점이라서 그거 물어볼 것 같은데, 이때는 에너지가 작다 그랬죠. 여기도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직진할 때가 에너지가 세거든. 그럼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는 이 각도가 많이 퍼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가 각도가 클 때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고, 이때 전자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얘가 여기 모여 있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된다? 각도가 작을 때입니다. 예, 이게 은근히 여러분을 헷갈려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세타 물어보자. 딱 이렇잖아. 딱 이럴 줄 알았어. 여기까지 와야 돼. 3단계까지 와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45도랑 이제 그 세타를 물어만 놓고 지금 얘네들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45도랑 90도일 때 세타 누가 더 커요? 언제? 그렇죠. 45도일 때가 큽니다. 근데 45도일 때가 90도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거예요, 이게. 되겠죠? 자, 산란된 X선의 운동량, X선의 운동량은 운동 에너지랑 같이 봐도 돼요. 그때는 누가 크다? 45도일 때가 큰 거예요. 파이가 45도일 때가 90도일 때보다 크다. 요거 맞는 내용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방출된 전자의 에너지. 전자의 에너지는 이제 요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때는 90도일 때가 큰 겁니다. 그렇죠? 엑스레이 에너지가 적을 때. 그래서 파이가 45일 때가 90도일 때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문제는 90도일 때 커야 되겠죠? 90도일 때.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2점짜리 문제에서 혹시 그거 안 본 친구들 있을까봐 말하는데, 이거 완벽하게 선생님이 정리를 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그거 한번 보면 그 다음부터 이 문제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정신 없거든요. 그래서 잘 정리하기 바라겠고요. 자, 10번 문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과는 흑연판에 X선을 비추었을 때 흑연판에서 전자가 충돌하면서 X선이 산란되는 컴퓨터 산란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전자 튕겨 나가면서 산란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지금 파동이 입자랑 동일하게 행동한다.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다는 전자는 이제 입자인데 속력만 다르고 다른 조건은 동일한 상태에서 얇은 금속판을 통과시키면서 나타내는 간선문이죠. 그래서 문사의 간격은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넓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쪽이 더 넓다는 얘기는 얘가 파장이 어떻게 된다? 길다는 얘기죠. 얘가 파장이 짧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파동성의 성질이 더 강한 거고요. 이쪽이 요거는 입자성, 얘네 둘을 비교했을 때 입자성의 성질이 강한 겁니다. 입자성의 성질이 강하다는 얘기는 얘네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운동량을 그러니까 질량을 비교해도 좋지만 얘들 통틀어서 운동량을 비교해 보면 운동량은 이쪽이 더 우세하다는 얘기죠. 됐죠? 끝났어요.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가에서 X선은 파동의 성질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요거는 입자의 성질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전자의 물질파의 파장을 물어봤어요. 파장.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나가 크죠. 그렇죠? 전자의 속력을 물어봐서 속력은 여기에 포함되겠죠. 운동량이 포함되니까 그때 운동량은 자 이쪽 다가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그랬는데 다가 크죠.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풀면 돼요. 뭐 공식 떠올리고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입자가 어떠냐, 그 다음에 파동 성질이 어떠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하는 문제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멋진 문제죠. 무슨 뭐 공식 떠올리고 그런 거는 좀 좋은 문제 아니에요? 예. 자, 11번 문제. 읽기 싫다.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문제인데요. 보의 수소원자 모형이죠. 조건과 전자의 궤도 반지름을 구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래요. 자, 보어는 원자의 안정성과 수소 원자가 방출한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것을 양자 조건. 양자 조건 기억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2πr 이 반지름이 여기다가 이제 운동량 곱해준 게 정수배가 돼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이제 이게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드브로이가 이거를 정상파로 설명한 게
2파이R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파장의 n배가 돼서 이게 정상파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제 드브로이가 얘기한 게 이 파장이라는 게 바로 뭐였어요? 파장이라는 게 바로 입자성의 반대, 즉 운동량과 반대가 되고 그 파동과 입자의 중간에 매개하는 것, 얘네들 연결해 주는 게 플랑크 상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2파이R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 하에다가 p로 쓸 수 있는데 이 운동량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또 mv분의 n 하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2파이R이 어떻게 된다? mv n 하로 써서 요걸 다시 아니 뭐 하는 거야? p로 바꿔주면 이 궤도의 양자 조건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해가죠? 요런 식이에요, 요런 식. 예, 이렇게. 그래서 한 번씩은 여러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이거는 뭐 어렵지도 않은 거니까 한번 해보고요. 자, 어쨌든 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도 진동수 조건은 얘네들이 전자 궤도를 이제 서로 전이할 때, 이건 두 번째 조건이죠. 이 녀석은 하 F, 그렇죠? 요게 에너지를 입출입할 때 뭐 방출하거나 흡수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전자의 원궤도를 둘레의 길이를 이제 구하는 걸 하는데 전자의 물질파 파장의 정수배임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되겠고요. 원자핵을 중심으로 등속 오는 동안은 전자에 작용하는 구심력을 직접 구하면 구심력의 크기는 원자핵이 전자에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와 같으므로 이렇게 그렇죠? MA입니다. 이게 구심 가속도 R분의 V 제곱. 그다음에 이건 전기력.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K 곱하기 RN의 제곱인데 이게 왜 2제곱이냐면 Q1 곱하기 Q2거든요. 근데 하나는 전자니까 2를 쓸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수소 원자잖아요. 수소 원자. 그러니까 플러스 1도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1도 그냥 2로 쓴 거예요. 그냥.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내용이에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쿨롱 법칙 두 전하가 서로 작용하는 거 힘을 작용하는 거는 뭐 우리가 생각하면 Q1과 Q2가 R 제곱. 그러니까 뭐 얘도 떨어진 거리는 서로 똑같기 때문에 Q1이 R에 해당하는 거랑 그 다음에 얘도 Q2라는 애도 같은 거리만큼 얘들이 서로 작용해서 뭐 이렇게 나타낸다 할 수 있는 건데 이 전자를 갖다가 우리가 전하량을 2로 놓는다면 그러면 원자핵도 이때는 수소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이니까 부호는 다르지만 1로 그냥 2로 놓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은 거고요. 근데 이것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징글징글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되고 왜 안 나와? 파란색. 여기서 이 녀석들은 전자의 속력, 전자의 질량, 뭐 전자의 전하량, 쿨롱 상수, 플랑크 상수이다. 그러므로 양자수가 n인 전자궤도의 반지름 이거 하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한번 볼게요. 기억부터. 가에 따르면 가가 뭐예요? 진동수 조건이죠. 원자 속 전자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원궤도를 따라 운동할 때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는다. 이거는 가가 아니고요. 이거예요. 양자 조건. 1조건이에요. 그렇죠? 이거 잘못됐네요. 지금 이거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는다. 이거는 1조건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거 한번은 해봅시다. 한번 해보죠. 뭐 이때 아니면 또 언제 해보겠어요?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거 해볼 때 여러분 이게 주어졌잖아요. 딱 봐봐요. 뭐가 없어요. 얘네들을 지금 연립해가지고 지금 요 반지름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지름이 없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반지름 여기 있잖아. R은 있단 말이야. 그럼 뭐가 없어? 잘 봐봐. 잘 봐요. 뭐가 없어요? V가 없어요. 얘네들은 V로 전개해야 돼요. 이런 것도 센스야. 이거 여기서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거 어떻게 전개해서 뭘로 나타내야 될지 이거 찾다 보면은 완전히 그냥 박살나요. 진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쓰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을 비웠어요, 선생님도. 2파이 그 다음에 지금 첫 번째 조건 쓰는 거 n은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여기 첨자 n들 요거는 필요 없고 요건 필요 없고 요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mv의 n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녀석 한번 써볼게요. 요 녀석은 r 그 다음에 mv의 제곱은 r 제곱에 그 다음에 k2 제곱 이렇게 되죠. 됐죠? 그럼 여기서 우선 좀 깨끗하게 요 r 없앨 수 있고 요거 r 하나만 남길 수 있죠. 됐죠? 그 상태에서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까요? V로 한번 이걸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한번 바꿔볼까? 요걸 V로 바꿔볼게요. 여기 제곱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이 V를 여기다 넣어주는 게 훨씬 낫겠네. 그럼 V를 여기로 나타내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밑에다 쓰겠습니다. 밑에다가. 자, 요 녀석을 보게 되면, MV는 두 개 다 바꿔치기 하면 2파이 R에 N하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V라는 것은 요거 없애주고 여기다 M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여기다 때려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R은 아까 하나 없어졌고요. V 제곱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그냥 제곱 바로 때려줄게요. 4파이 제곱 R 제곱 M 제곱, 그 다음에 N 제곱 하 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R 하나 살아있고 K2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없애줄 것도 미리미리 없애줄게요. M 없애고 M 여기 하나 없애줄 거고요. R 없애고요. R 하나 없애줄게요. 됐죠? 그럼 이제 R 구하면 되는 거예요. R은요, 요로 이렇게 넘어가면 요거 K, 우선 요거 한번 그냥 그대로 써줄게요. 이렇게 곱해준 녀석이 나머지 남아있는 애들 4파이의 제곱, 그 다음에 M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N제곱, 양자수의 제곱에다가 하제곱 이렇게 되죠. 마지막 한 번 더 하면 요 녀석 밑으로 넘겨주면 R이라는 것은, 이 반지름은, 그쵸? 전자궤도 반지름이라는 것은 4파이의 제곱 K 2제곱 M, 그 다음에 양자수 제곱 하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얘네들은 다 상수거든요. 얘가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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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량도 정해져 있으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요 지금 전자의 질량, 그 다음에 요거 양자수, 요거 하제곱도 요거 상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반지름은 요 질량에 반비례하고 양자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요 녀석은 양자수 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사실을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이제 대학 물리 같은 데서는 꼭 이것도 연습시키거든요. 대학교 가서 전공하면. 그래서 중요시하게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긴 합니다. 됐죠? 그럼 요거 한번 우선 비교해 볼게요. 4파이 제곱 됐고요. K 됐고요. 2제곱 됐고 M 들어가 있고요. 요거 양자수 제곱에 하제곱. 맞네요. 니은은 맞고요. 근데 이게 선생님이 이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전개해서, 그렇죠? 만약에 V로 전개한다는 거 모르잖아요. 엄청 헤매요, 이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호의 원자 모형은 원자 내부의 전자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고 가속 운동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다.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냥 이것만 때려 맞춘 거죠. 뒤에 설명할 수 있었던 게 아까 봤던 드브로이 파장으로 전자가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라면, 정상파일 때는 그게 전자기파를 발생할 이유가 없죠. 그 상태에서 자기의 정상파를 유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D것도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정답,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어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가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이 각각 1, 3인 전자의 원운동 궤도와 드브로이파가 만든 정상파를 무의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이제 이런 건 이제 눈에 있죠? 얘는 N이 3이 됩니다. 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쵸? 자, 전자가 3에서 1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 요게 9분의 8 이제로다. 자, 나는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N이 1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를 나타낸 것으로 N1이 가장 작다라고, F1이 가장 작다고 했어요. 그럼 F2도 있고 F1도 있잖아요. 이거는 1로 전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에너지 궤도를 쓰게 되면 지금 여기가 N이 1, 에너지 스테이트 1이고 여기 N이 2, N3 이렇게 돼 있을 때 1로 떨어지는 건 두 가지 떨어질 수 있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 하나랑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하나. 이 중에서 F1이 가장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N이 2에서 1으로 떨어지는 거고, 요 F2라는 게 뭐냐면 N이 3에서 1로 떨어지는 거가 되는 거죠. 그때 3에서 1로 떨어질 때 에너지 값이 여기 주어졌는데 그 값이 얼마냐면 여기다 그릴까요? 그냥 여기서 얘가 토해내는 양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게 9분의 8 2제로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예, 됐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라고 되어 있는데 F1을 구하래요. 지금 요 3에서 1로 떨어지는 게 9분의 8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에서 1로 떨어지는 요거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래요. 아까 그 계산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랑 좀 연관이 있는데 이 에너지 스테이트 있잖아요. 에너지 스테이트가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에다가 요게 양자수 제곱 이렇게 형태가 되거든요. 음, 이거를 외우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가 돼버렸네. 그쵸?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요 1일 때 요때 바닥 상태 에너지를 지금 뭘로 주어졌는지 여기 마이너스 2로 주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요걸 마이너스 2제로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스테이트의 에너지는 뭐냐면 요거 2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요걸 이렇게 된 거예요. 2제로로 주어지고요. 요게 n제곱. 그러니까 이걸 외우고 있느냐 이거 묻는 거라 지금 요 상태에서 지금 1일 상태가 지금 마이너스 2제로라고 한다면 요거 지금 2인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 2제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3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9분의 2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3에서 1로 떨어질 때 이렇게 주어진 건 뭐냐면 자 요거 보세요. 요 에너지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는 그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그 마이너스 플러스 신경 쓰지 말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요. 9분의 9에서 9분의 8 빼죠. 9분의 9에서 9분의 8이 아니고 9분의 9에서 이게 1이니까 9분의 1을 빼는 거니까 9분의 8 2제로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였냐면 그때 나오는 게 9분의 8 2제로 나온다고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은 얼마가 되겠어요? 4분의 4에서 4분의 1을 빼니까 얼마? 요때 요 2에서 1으로 가는 요 녀석은 2에서 1으로 가는 요 녀석은 얼마? 4분의 3 2제로가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요 녀석 여기서 떨어질 때 9분의 8 에너지가 나오는 게 하 F2거든요. 맞죠? 3에서 1으로 떨어지는 게. 그렇다면 2에서 1로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계산했지만 4분의 3 2제로가 나와야 되고 이게 하 F1이기 때문에 하 F1에서 이제 하를 이제 제거해 주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이게 아니고 4분의 3 2제로에서 하가 밑으로 이제 여기 밑으로 하를 밑으로 이렇게 넣어 주는 거 요게 되는 겁니다. 요게. 되겠죠. 그래서 4분의 3 하분의 2제로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전자가 3에서 2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36분의 5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3에서 2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거 3에서 2로 방출하는 건 이제 요거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9분의 1하고 4분의 1을 빼주면 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니까 요거 통분하면 4하고 9하고 통분하면 4하고 36이죠. 그래서 4 빼기 4분의 9지 9.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9에서 빼기 36분의 4 해주면 되니까 36분의 5 2제로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 36분의 5 2제로 요거 맞는네요. 그 다음 전자 원운동 궤도 반지름은 n이 3일 때가 n이 1일 때의 9배다라고 해서 이게 느낌이 이게 왜 그러냐면 앞에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문제에서 앞부분에서 이걸 풀었기 때문에 그래. 이게 이 사람이 이 출제자가 이게 지금 궤도 반지름은 이 양자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이걸 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이거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3일 때는 이게 9라고 한다면 요건 1이잖아요. 그래서 9배다. 이거 맞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 나왔을 때는 이 보호의 수소 원자 반지름 그쵸? 요 반지름은 양자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수소 여기 원자 모형에서 지금 이거 보호 얘기하는 거예요. 보호. 수소 원자 모형에서 요 에너지 갭들 관계 있죠? 요거 있잖아요. 마이너스 13.6 분의 n제곱 요 에너지 스테이트라는 게 이렇게 된다는 건데 마이너스 13.6이라는 건 몰라도 좋지만 요 에너지 스테이트라는 것이 n제곱 분의 1에 반비례한다는 거 요 두 개는 그냥 암기해도 좋습니다. 이거 언제 유도하고 있을 거야. 근데 이게 치사하게 전혀 그런 거 안 내주면서 이렇게 문제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앞서 봤던 그 여기서는 11번 문제에서 이걸 한번 유도해 봤기 때문에 이제 요걸 우리가 했잖아요. 양자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건데 이런 거 안 주고도 충분히 이거 이렇게 문제 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거 모르면 못 풀어요. 응? 이게 제곱씩 떨어진다는 거 이거 모르면 못 푼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냥 요거는 조금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반지름은 결과적으로 그냥 n이 아니라 n의 제곱에 비례하고 에너지 스테이트는 n의 제곱에 반비례. 둘 다 n 제곱이니까 조금 기억하기는 좀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정답은 니은과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이제 1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질량이 m인 입자와 m인 입자 A와 질량이 2m인 입자 B의 운동에너지 EK에 따른 물질파의 파장 남다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골라라. A에 해당하는 것은 X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질량이 A하고 B가 있을 때 여기다 좀 보기 좋게 쓸게요. 이걸 또 순서를 바꿔 써놔가지고 A의 질량이 어떻게 되냐면 M이고요. 그 다음에 B의 질량이 뭐야 이거? B의 질량이 EM입니다. 됐죠? 그럼 얘는 입자성은 누가 커요? 입자성은 입자성은 질량이라 그랬잖아. 입자성은. 그래서 질량 왜 이러지? 자꾸 눌리네. 입자성이라는 것은 지금 M하고 EM이기 때문에 B가 더 큰 거예요. 그렇다면 파동성은 얘네 둘을 비교한다고 한다면, 그쵸? 얘가 A가 더 커야 되죠. 그 얘기는 파장이 이쪽이 더 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같은 운동 에너지를 비교해 봤을 때, 얘네들이 같은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쫙 갔을 때 여기는 람다 제로라는 파장을 갖고 있고, 요 Y라는 녀석은 뭐 이거보다 훨씬 작죠. 떨어지죠. 그러니까 파장이 긴 애가, 그죠? 파장이 긴 애가 바로 M에 해당해야 되니까 이 녀석이 M에 해당해. 요게 A에 해당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파장이 짧은 애가 입자성이 큰 애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B에 해당해야 되는 겁니다. 공식 쓰지 마세요, 공식. 공식 막 유도하고 그러지 말라니까.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A에 해당하는 것은 X다. A에 해당하는 것은 X다. 맞는 내용 되겠죠? 물질파의 파장이 람다 제로로 주어졌을 때 입자의 속력은 A가 B보다 작다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똑같은 물질파의 파장이 이렇게, 이제는 이걸 좀 지울게요. 파장을 동일하게 놨을 때 똑같은 파동성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때는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운동 에너지가 작은 애가 당연히 뭐겠어요? 이건 운동량하고 같이 가는 거니까 얘가 파동성이 큰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얘가 파동성이 큰 거고 얘가 이제 운동성이 큰 건데 이제 그걸 물은 건 아니고 여기서는 얘가 이제 입자성이 큰 거죠. 입자의 속력을 물어봤는데 요 지금 요 같은 파장을 했을 때 요 B보다는 A 쪽이 운동 에너지가 크죠. 물론 그런데 지금 보면 A 쪽이 질량 자체도 더 작기 때문에 속력은 얘가 더 큰 거죠. 그래서 A가 B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죠.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거죠.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E0일 때 물질파의 파장은 A가 B가 결국엔 공식 써야 되네. 자, 몇 배가 나오니까 크냐 작다로만 비교하면 되는데. 자, 그럼 이거 결과적으로 물질파 파장하고 에너지 비교하는 건데 어렵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뭐 파장을 주인공으로 하면 그거랑 반대되는 게 입자성이잖아요. 여성이라고 하면 남성성을 밑으로 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운동량하고 에너지의 관계를 살펴보면 운동 에너지 관계를 살펴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 형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요거 EM에 EK 그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 여기다 넣어주면 파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EM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밑에 깔리고요. EK 그 다음에 여기 하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E라고 이제 여기 주어졌을 때 물질파의 파장을 물어봤는데 요거는 지금 동일하다는 얘기잖아요. 이제로로. 그러면 A가 B가 했을 때 A는 질량이 얼마죠? M이었어요. M. 그쵸? 이것도 진짜 M인 A와 EM인 B와 막 헷갈리게. 나만 헷갈리나? 자, 그럼 여기는 뭐 2도 그냥 관계없으니까 M을 1로 보게 되면 A의 파장이라는 것은 그냥 하도 다 지우고 생각하면 1이 나오고요. 자, 좀 이쁘게. 자, A라는 것은 파장은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람다 B의 파장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2만 넣으면 되니까 루트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람다 A 대 람다 B는 얼마? 루트 2 대 1이 되니까 A가 B의 2배가 아니고 루트 2배가 되겠네요. 됐죠? 바로 요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어떻든 간에 파장이 더 A가 더 이제 길다는 거 요걸 통해서 여러분 같은 거를 비교해 봤을 때는 얘가 입자성이 지금 A가 더 작으니까 파동성은 A가 더 크다 이런 걸로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도 파장 똑같이 놓고 나고 단다면 놓게 된다면 발음이 안 돼. 얘도 이 공식에 때려 넣으면 사실은 다 풀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답은 요 기억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어서 14번 문제 볼게요. 그린 가나는 XY 평면에서 질량이 M과 EM인 입자 AB가 각각 전기장과 자기장의 방향으로 서로 수직이고 세기가 E하고 B, 그 다음에 EE하고 B인 균일한 전기장, 자기장 영역에서 수직으로 입사해서 각각 일정한 속도 VA, VB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AB의 물질파 파장을 람다 A, 람다 B라고 할 때 얘네들의 비율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전화 맞아?
전화가 아니면 그냥 입자 여기 전기장 자기장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대로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오류 같은데 얘네들이 그냥 입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전화라던가 아니면 전기를 띤 입자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 빠진 것 같은데 어쨌든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얘가 전화라고 한다면 이 전기장에서 뭐 이게 밀거나 당기거나 하는 이 힘과 그 다음에 이 전기를 띤 입자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얘가 자석이 되죠. 그럼 여기 이제 자기장이 걸려 있으니까 자기장 요 두 힘, 전기력과 자기력이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어. 평행을 이루고 있어서 얘가 등속 운동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요때 전하를 QA라고 하고 요때 전하를 QB라고 하고 그때 질량은 N과 EM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균형을 이룰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 우선 전기장 안에서 QA라는 전하가 받는 전기력하고요. 그 다음에 QA라는 애가 VA로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얘가 자석이 됐죠. 그 상태에서 자기장 B가 걸려 있으니까 자석 간의 힘을 하는 이 자기력이 형성되는데 얘네들이 똑같다라는 거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요 녀석 같은 경우도 QB라는 이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애가 E라는 여기는 E입니다. E 그쵸? E라는 전기장 안에 놓였으니까 힘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QB라는 애가 VB라는 속도로 달리기 움직이기 시작했던 애가 자기장 자석이 됐을 거고 기존 자기장 여기는 B로 주어져 있죠. 기존 자기장과 서로 자기력을 작용하는데 얘네들이 똑같아 어디 휘거나 돌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일정한 속력으로 간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뽑아내 보면 자 VA라는 녀석은 어떻게 뽑아낼 수 있냐면 QA 그 다음에 QB 이렇게 하고 위에는 QA, E가 되기 때문에 이거 숑숑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B분의 2가 되고요. 요 녀석은 VB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결과적으로 요거 없어지니까 그쵸? 얘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쓸게요. 예, 요 녀석은 B분의 2가 됩니다. 됐죠? 여기 우리가 속력비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물질, 이제 속력비가 자, A 대 VB가 지금 얼마야? 1대2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끝났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겠지만 파동성이라는 거는 이 운동량하고 반비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량이 근데 얘 참 질량이 있구나 얘가 질량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요거까지 좀 표시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요걸 갖다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얘 운동량을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 자 파장비를 한번 바로 구해보겠습니다. A 같은 경우 자 람다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질량이 m이었어요. m 그 다음에 속도는 그냥 1로 놓을게요. V니까 그게 하가 되겠고요. 람다 B는 어떻게 되냐면 요게 질량이 EM이죠. 그러니까 요거 EM으로 놓고 그때 파장은 2로 놓게 되면 하가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파장비가 m하 요것들 다 없애주게 되면 1대 4분의 1이 돼요. 파장비가. 그쵸? 그래서 1대 4분의 1이기 때문에 얼마? 4대 1이 되겠죠. 4대 1. 요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질량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그 두 요소를 다 챙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14번까지 풀어봤고요. 넘어갈게요. 이제 15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세입자 ABC가 형광판까지 거리가 같은 요 거리가 같다고 되어 있어요. 동일한 이중 슬릿을 통과해서 형광판에 만드는 간섭 무늬 중 AB가 만드는 간섭 무늬를 나타낸 것으로 좀 AB만 나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웃한 밝은 무늬 간격 델타 X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표는 ABC의 질량 N과 운동 에너지를 또 이렇게 주어지게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입자의 물질파 파장을 물어봤는데 AB가 같다. AB 같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간섭문이라는 것은 이게 파동의 성질이잖아요. 이게 넓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넓어지기 위해서는 파장이 길거나 아니면 지금 요 슬릿 간격이 좁거나 이거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확대된 거리가 길수록 이게 이제 넓어지는데 지금 여기서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은 B가 더 이제 확대된 거리가 크기 때문에 더 넓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거리가 같다라고 주어졌어요. 이 그림을 이렇게 똑같이 나타낼 수 없어서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 같죠? 그 다음 요거 같죠? 요것도 같으니까 얘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A, B는. 그래서 물질파 파장 A와 B는 같아야 된다. 이거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D도 같죠. D도. 요 D도 같기 때문에 가는 EM 제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A, B가 지금 파장이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운동 에너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뭐 이건 좀 써야 되겠네요. 우리가 앞서도 이제 계산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파장이라는 것은 이 운동량에 반비례하는 거고
또 하나 이 운동량의 제곱분의 2m이라는 것이 바로 운동 에너지였다. 그렇다면 운동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2m의 2k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여기다가 이제 두드려 넣어주면 파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어떻든 간에 운동 에너지 질량 같은 입자성과 반대된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거 뭐 왜 이걸 여기까지 또 그려놨어요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한번 볼게요. 얘나 지금 파장 길이가 같다 그랬어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A를 보게 되면 질량은 뭔지 모르겠고 이제 밑에 분모로 깔려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쓸게요. 깔려 있고 2도 다 띄어. 2는 다 똑같이 있으니까 모르겠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2가 들어가 있고 요 녀석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파장이 B의 파장. 요 녀석은 얼마가 들어가냐면 4가 들어가고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냐면 1이 들어가요. 이게 같아야 되니까 요 녀석 뭐 들어가야 돼요? 2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4가 들어간 거에 대신 여기는 2m0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요거 맞는 내용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간격을 물어봤어요. B가 C의 2배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이제 파장이 같냐, 그러니까 파장이 누가 기냐 이 얘기하는 거죠. 이거 직접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우선 B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다 이거 똑같아. 그냥 이거 똑같이 하면 돼. B는 얼마냐면 4 들어가 있고 운동 에너지 1 들어가 있고 요 녀석이 파장이고요. 자, C를 보게 되면 요 녀석은 1 들어가 있죠. 1 들어갔고 1 들어갔어요. 그럼 이게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대 1이 되니까 파장비는 1 대 2가 되겠죠. 그럼 파장비가 1 대 2가 되면 다른 조건 똑같으니까 이 간격무늬 B도 어떻게 되냐? 1 대 2가 됩니다. 그래서 B가 C의 2배가 아니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C가 이제 2배가 더 큰 거죠. B보다. C가 더 크다. 그래서 이거 잘못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됐죠? 좋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인데요. 광학 현미경과 전미경의 구조를 이제 나타낸 겁니다. 미경이들 간의 대결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만을 골라라. 자, 가에서 대물렌즈 지름이 클수록 현미경의 분해능이 낮다? 아니죠. 클수록 이게 훨씬 더 분해능이 좋죠. 잘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쉬운 내용이 되겠고요. 나는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한 장비다. 가시광선보다 어떻게 된다? 파장이 훨씬 짧아서 더 훨씬 작은 물체를 통과하지 않고 볼 수 있는 것. 그렇죠? 그래서 전자의 이 파동성, 훨씬 가시광선보다 작은 파동성을 이용한 거다. 맞는 내용 되겠고요. 나는 가보다 높은 배열과 높은 분해능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예. 전자현명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D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물질의 이중성 부분 끝났고 이제 마지막 한 단원 남았네요. 예. 물리2에서 이제 양자 물리 이 부분 마무리하면서 물리2 대단원 막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그 내용들과 문제풀이 한 번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여러분들 항상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